비타민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종이 울리면 수업이 시작된다. 지식 비타민 학교 과정 팀. 땡. 혹시 이게 메트로놈이에요? 약간 이렇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KB 경영연구소의 김혜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페이스북 리브라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리브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브라가 이제 이름이 DM으로 바뀌었고요. DM? 이름이 DM으로 바뀌었고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활성화된 게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디파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일단 해봐야 될 텐데, 디파이 자체가 먼저 이게 영어예요? 예, 줄임말이네요. 영어의 줄임말. 어떤 말인데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갖고 이제 직역하면은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그거를 줄여서 이제 흔히 외국이나 뭐 국내에서도 이제 디파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에 이거 내용 보기 전에 무슨 진짜 뭐 먹는 건 줄 알았어, 디파이라고 했고. 오메. 네, 디파이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018년 말 빠르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 금융 서비스 자체에서 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인간이나 이런 중개자의 개입을 최소화 및 근절하자는 시도에서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 및 이런 또 중개자가 없이도 모든 금융 서비스, 결제나 송금, 예금, 대출, 투자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이런 서비스들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예금이 필요한 사람,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개자로 있던 은행이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차익으로 사실은 수익을 거뒀잖아요. 예. 그게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될 수 있는 거네요. 좀 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 이런 거를 없애고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가성비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처음에 취지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서비스들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원래 저희가 KB국민은행에서 계셨다가 연구소를 갔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돌아갈 회사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막 가능한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뭐 맞물리면서 디파이 자산 총 예치 자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 디파이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제 작년 9월달 정도였는데, 작년 9월? 이제 작년 9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장 자산을 봤을 때는 네. 그게 그 전년도 대비 26배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게 되게 많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또 4배를 증가했으니까 이게 거의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한 2년으로 비교하면 100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대박이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작년에 뭐 700만 원, 800만 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 한 5천만 원 정도잖아요. 사실 내가 한 3년 전부터 관심을 껐거든요. 자, 그럼 현재 이런 디파이는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서비스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대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유명하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왔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된 서비스인 메이커다오라는 서비스입니다. 메이커다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개념은 자체 플랫폼 위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네. 이제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이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내가 담보로 이더리움을 맡기고 대출금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대출금으로 받는 방식. 다이는 뭐야? 다이는 이제 메이커다오와 관련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이는 어디서 써요? 다이로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연결시키면은 다이를 대출금으로 받아서 다이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쓰면 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해갖고. 그쵸? 근데
근데 사실 유니스왑 이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디파이가 예금이나 대출 서비스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은 더 크게 활성화시켰던 건 이 탈중앙 거래소 서비스입니다. 흔히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맞아요. 이제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고 그냥 코인과 코인을 서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유니스왑이 거의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규제가 필요한 서비스? 그렇죠. 대출하고 거래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서비스도 있어요? 플렉사와 같은 이제 결제 네트워크도 있고 신테시스라고 하는 이제 파생 상품 거래 서비스, 그리고 YFI라고 하는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 그리고 넥서스 뮤추얼이라는 보험 서비스. 이거 외에도 거의 뭐 무궁무진한 뭐한 몇백 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금융 서비스는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자, 그럼 일단 디파이 서비스 장점, 이걸 왜 계속 하려고 하는가?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디파이 서비스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 집중적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로 이제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확장성 있습니다. 확실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일 것 같긴 한데 아직 와닿지도 않고, 사실은 드러난 게 없는, 그리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신뢰감에서도 아직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디파이 서비스 좀 알아봤는데 혹시 다음 주제 정해졌어요? 예, 다음 주제는 이거하고 조금 연관이 된 건데 이거보다 더 핫한 이제 더 핫해? 그러니까 뭔데요 주제? NFT라고 요새 뉴스 보시면 많이 나와요. NFT? NFT가 뭐야? 탈중앙 서비스 디파이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고객 친화적이지 못하다. 지금 우리 금융회사는 굉장히 고객 친화적이잖아요. 고객이 하기 그래요? 쉽게 그 고객 게시판은 안 봤구나.